계속 피곤한 이유 혈액검사에선 절대 안 나옵니다. 건강검진 결과는 정상이라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몸이 무겁고 지치는 걸까요? 그 숨겨진 진짜 원인 6가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부터 꼭 체크해보세요. 첫 번째,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은 우리 몸의 대사 속도를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대사량이 줄어들면서 피로, 추위, 민감, 부종, 체중 증가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문제는 건강검진 기본 항목에 갑상선 호르몬 검사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요. 특히 50대 이후 여성은 갑상선 질환의 고위험군입니다. 평소보다 유난히 피곤하고 나른하며 살이 찌고 있다면 갑상선 기능 저하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수면 무호흡증. 자는데도 피곤해하는 분들 중 상당수가 수면 무호흡증을 앓고 있습니다. 코골이와 무호흡은 자는 동안 산소 공급을 방해해 뇌가 제대로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특히 중년 이후 체중이 늘거나 목둘레가 두꺼워지면 위험이 증가합니다. 수면 중 숨이 멈췄다는 말을 들은 적 있거나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면 병원에서 수면다원 검사를 고려해보세요. 세 번째, 만성 염증과 비타민 D 결핍. 건강검진 수치는 정상이지만 몸속 어딘가에서 만성적인 염증이 진행 중이라면 피로감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흔한 지표가 C 반응성 단백 즉 CRP 수치인데 일반 건강검진에서는 측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비타민 D 결핍은 면역 기능 저하뿐 아니라 만성 피로와 우울감에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60대 이상은 피부에서의 합성 능력도 줄어들고 햇빛 노출이 부족해 결핍이 흔합니다. 혈중 비타민 D 농도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우울증과 기분장애. 우울증은 단지 기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체적인 피로와 무기력감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60대 이상에서는 무기력, 식욕 부진, 불면 등으로 우울증이 시작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건강검진에서 뇌 관련 문제나 호르몬 수치가 정상이라도 일상에 흥미를 잃고 하루 종일 의욕이 없다면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간 기능 저하.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며 상당히 손상될 때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이 제 역할을 못하면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AST, ALT 수치는 정상이지만 실제로 지방간이나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이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간 초음파나 혈액 내 감마 수치도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빈혈.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요 하는 분들 빈혈을 의심해보셨나요? 빈혈은 혈액 내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져 몸 전체가 쉽게 지치고 피곤해지는 상태입니다. 특히 여성은 폐경전 철분 손실이 많고 60대 이상은 위장 흡수 기능이 떨어져 빈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헤모글로빈 수치는 확인할 수 있지만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페리틴 수치도 체크해야 합니다. 건강검진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 예시로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 빈혈간 기능, 비타민 D, 염증 수치 등이 있습니다. 이 항목들이 기본 검진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주치의와 상의하여 추가 검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6가지 원인은 모두 건강검진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들입니다. 수치가 정상이더라도 몸이 보내는 신호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피로가 누적될수록 삶의 질은 떨어지고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지금이라도 피로의 원인을 점검하고 필요한 검사는 적극적으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피로함을 느끼시나요?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를 누르시면 더 유익한 영상을 가져올게요. 감사합니다.